이거 한 거 한다고 좀 달라질까?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항고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.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항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실제로 항고위원회에 가서 깎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네네네. 네, 그리고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고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군인 징계에서 징계를 일단 받았는데 예. 내가 이거를 다투고 싶어요. 예. 그러면은 항고를 하게 되잖아요. 예. 이거 항고 한다고 좀 달라질까? 결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항고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. 할 수 있으면 예, 무조건 왜냐면 하는 그 것이다. 징계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다.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처벌 받으면 되는 거지만은 네네.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항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예. 그 항고 기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 그 이제 징계 처분서를 이제 받을 텐데 네.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 내에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결국 같은 군대에서 판단하는 건데 항고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좀 그래도 꽤 많다, 감경되는 사례가 꽤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일단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실제로 항고위원회에 가서 깎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네네네. 네, 그리고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고요. 네네. 특히 이제 중징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경징계로 이제 감경받거나 이제 경징계도 이제 감봉 정도에서 견책 정도로 감경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. 다만 이제 좀 더 준비는 필요하죠. 예. 이게 아무래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걸까요? 그런 부분도 있고 항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급 부대로 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이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한 타이밍 좀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항고위원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당사자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제출하고 그러면서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죠. 징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 중에 네.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너 이거는 특히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. 그걸 어겼어요. 네.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또 교육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음주운전 교육한 지 일주일 뒤에 음주운전을 했다. 이렇게 해서 징계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징계 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휘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걸 어겨? 하면서 이제 징계 수위가 좀 강해지는 그런 부대 차원인 분위기에서 좀 강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항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냥 양정에 기초해서 사실 조금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원심 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의견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데 네네. 이제 항고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이 좀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부대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좁혀지죠 아무래도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부대 사례도 항고에서는 이제 참작이 되기 때문에 많이 더 갖고 있으니까. 많이 데이터도 있는 거고요. 만약에 항고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어떤 거를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그 원심 징계 때는 징계 심의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뭘 더 할 수가 있는데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 탄원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진술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 못하고 하다가 이제 항고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군생활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고 개선 가능성은 어떤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하면은 항고 가면 많이 바뀔 수가 있죠. 그리고 항고는 필수적으로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위원 중에 한 명이 법에 좀 지식이 이제 있는 그런 위원 구성이 있다 보니까 규정이랑 양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입각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혐의 사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거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무혐의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양정과 관련해서도 좀 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죠.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징계위원회 원심에서 혐의 없음 받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항고를 하게 되면은 조금 징계 심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좀 경청을 해주고 혐의 없음이 나오는 사례도 간혹 가다가 일단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. 예, 좀 그런 게 있는 게 원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되면은 일단 징계를 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사람이 지시를 불이행했다. 상급 부대 지휘관에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사실이 있었다.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간단하게 혐의 인정하냐 안 하냐 하다가 어쨌든
뭐 신고 사실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사실인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서 뭐 징계가 나가죠. 근데 이제 항고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 진술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과연 이 사람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판단하게 되죠. 예, 오늘은 이제 그 징계 절차 중에서 항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고, 혹시라도 좀 내가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, 궁금하신 내용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확인한 후에 답글 달아드리고 또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